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래량이 엄청나게 오르고 상한가를 치는 종목들, 뭐 좀 조심해야 될 종목들 관련돼서 한번 주제를 하려고 하다가 웰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보여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고 왜 올랐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절대 투자해야 될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뭐 조심해야 된다, 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런 건데, 얘도 뭐 전기차 관련돼서도 뭐 연관이 있고 이라서 전기차 쪽으로는 뭐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뉴스를 보면 우크라 재건 사업도 관련돼 있고 전기차 충전기 관련돼서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리튬 월 2만 톤 수입에 계약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최초로. 원당 2,000톤을 수입을 한다. 그래서 월 2만 톤까지 수입 물량을 늘려갈 것이다. 대표는 전기차를 비롯한 충전식 배터리의 핵심 구성 요소인 리튬 2050년까지 공급보다 수요가 항상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까지 보고 뭐 회사가 어떤지, 그냥 뭐 전기차 관련된 건지 그럼 호기심에 일단 우크라 재건 사업도 뭐 한다고 그러고 뭔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기업계열은 리테일 사업, 기타 사업, 복합 운송 사업, 제약 바이오 4개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리테일 사업부는 GS, 리테일, 코리아 세븐, CU 등의 CVS 판매 채널을 매주 유통, 급식이나 휴게소, 음식료, 품점 등의 식음료, 상품 개발, 전국 PC방에 뭐 물방 제품을 납품하고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리튬을 수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전기차는 충전소까지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거래량이 많다는 얘기는 아마 실제로 단타드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기업 실적이나 이런 부분 한번 보죠. 현명가는 500원이고 시총은 1600원짜리 회사 치고는 여러가지 많이 일을 하고 있죠. 유통비율은 91%로 유통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온세텔링크가 대주주네요. 최근에 3자 매장 유상증자를 하면서 온세텔링크가 대주주로 올라왔고요. 대양 D&I 외이는 2대주주로 내려간 부분이고요. 보유주분이 온세텔링크가 8.28, 대양 D&I 외이인이 토탈 6.70%를 가지면서 2대 주주로 가지고 있고요. 자, 일단 펀더멘털 쪽으로는 펀은
NA니까 적자라는 얘기죠. PBR 자산 대비해서 3.8이 굉장히 높은 편으로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편이고, EPS는 마이너스 98원,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98원이라는 얘기죠. 배당 없고, 컨퍼런스도 없습니다. 매출액에 대해서는 증가한 걸로 나와요. 매년 증가를 했고, 뭐 대략 40%까지도 매출액은 증가를 했는데, 작년 기준 26억 흑자를 보고, 그 전에는 다 적자였고, 영업이익이 작년 26억을 영업이익으로 벌었지만 토탈 당기순이익으로 치니까 64억을 적자를 봤고요. 그 전에도 적자 678억까지 적자를 본 적이 있었고, 2020년까지는 적자 폭은 줄어들었고 매출액은 올라갔고, 팔기는 파는데 아직 돈은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부채 총계도, 부채는 많이 줄었습니다. 부채는 많이 줄고 자산도 줄고 자본은 증가되는 상황. 뭐 유상증자도 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증자를 하면서 자본금이 들어온 거니까. 굉장히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141%, 그 지금 작년에는 마이너스 7%까지 좀 줄어들어 부분이 보이고요. 부채 비율이 좀 줄어 있는 부분들은 있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줄었는데 돈은, 현금은 얼마나 있는지 좀 봐야 되겠네요. 보면 2022년 작년에 EV 충전기 인증들을 받았고, 개인진 변동이 좀 있었고요. 복합 운송 사업 부분이 좀 55%로 좀 크고요. 그 다음에 리테일, 제약 바이오, 피혁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피혁 부분은 일단은 지금은 안 하는가 봐요. 연구 개발 비용은 거의 소액이죠. 매출액 대비 개발 비용이 0.32까지 32%죠. 인원 현황을 보면 인원이 한 30% 줄었죠. 지금은 인원이 19명. 이런 회사인데 사업은 여러 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인원이 19명밖에 없는데 리테일 사업, 바이오 사업, 복합 운송 사업까지, 그리고 리튬까지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저번 말에 유상증자 3자 배당을 해서 대주주가 변경된 부분들이 있고요. 뭐 꾸준히 전환사채 변동되고 있는 부분, 관계사, 뭐 조합, 저는 상식적으로 11명 밖에 없는 회사가 그렇다고 연봉이 그렇게 많은 회사도 아니고 많이 일을 하고는 있죠.
전혀 상관없는 업종끼리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연관성이 없죠. 다 뜬금없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거고, 일단 거의 다 내수로 매출액을 작년 기준은 했었고, 매출 원가가 많이 올라갔네요. 판관비도 많이 늘고, 상품 원가 자체가 올랐고, 용역 많이 올랐네요. 용역 원가라고 있네. 많이 올랐고, 운송 관련돼서 부분인 건지,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계속 적자 보고 있는 상태고, 자산은 확 한 절반 정도로 줄었네요. 2020년 수준으로, 2020년들이 최악이라고 보면 2020년 수준으로 작년에 줄어들었고, 부동산 또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재고도 조금 는 편이고, 못 받는 돈이 매출채권이 좀 많이 늘었어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미수금도 뭐 증가는 아닌데 일부 있는 편이고, 일단 매출채권은 꾸준히 오르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매입채무 주지 못한 돈도 지금 꾸준히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50억에서 74억, 91억까지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요. 미지급금까지 하면은 대략 100억 정도 지금 지불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현금 흐름은 기말 현금이 이제 작년에 100억 정도, 104억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 적절하. 뭐 수익성이나 성장성에 대해서 뭐 볼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뭔가 거래가 많죠. 작년까지는 장내 매도를 많이 했고, 매수 매도하고, 온테텔링크가 대주주로 올라섰던 삼자 배정 유상 증자를 통해서 자본금이 좀 들어온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 정도밖에 안 되니까 대주주 지분은 낮죠. 유통 거래량이 90%가 넘습니다. 전환 사채 발행 결정 6월 23일에서 2024년 만기일이고, 낱개일은 6월 23일.
일자 변동이 좀 있고요. (50억의) 전환 사채가 있고, 운영 자금으로 됐고, 평면이자는 0%. 전환 사채가 청구 기간이 내년 딱 1년 뒤에 가능하다는 부분, 이때 전환 사채를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내년에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래를 하는 부분들이 있죠. 최대 주주의 재무 상태, 몬테텔링크이겠죠. 자산은 이런데 부채가 150억, 그렇지만 자본은 6억. 아, 60억이죠. 설마, 아니요. 네. 15억이구나. 15억에 6억을 가지고 있는 거고. 단기 순이익 2천만원. 이 회사도 그냥 단순히 봤을 때는 단기 순이익이 2천만원 밖에 안 되는 회사가 이 회사에 투자할 이유가 참 애매하네요. 최대 주주도 조금 약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자본금이 빵빵하다든지 뭐 이 회사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만한 그런 회사는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 뭐 사업 개요를 보면 중국 청도의 피혁 공장을 이전하면서 도소매업으로 변경을 했다. 회사가 완전 다른 업체로, 피혁 업체가 아니라 이제 다르게 변경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운수업, 의약품. 근데 이 중에서 돈 되는 게 지금 아직 없다는 얘기죠. 다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니까. 목적 사업이 87개나 돼요. 굉장히 많은 일을 19명 직원들이 과연 할까 싶은데, 이런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투자를 했을까요?
리테일, 바이오, 운송, 전기차, 충전기까지. 뭔가 일단 3월달 기준에서는 따로 전기차 관련돼서 올린 부분은 없고, 아마 기타나 이런 걸로 한 건지. 올해도 대충 해보면 전년도 비슷하게 리테일은 나올 것 같고, 기타는 조금 올라갔는데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1분기니까 판매 조직에 대해서 전체 관리되는 부분들은 75명 정도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영업 및 관리니까 영업 쪽 관련된 게 많나 보네요. 사업 개요에 대해서 본인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뭐 리튬 관련돼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뉴스를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있네요. EV 충전기 사업. 충전기 사업을 하고 있다. 인증받았고, 올해 여기 전기차 관련돼서는 나와 있네요. 충전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 실제로 매출로는 그게 아직 안 나온 거겠죠. 기타로 잡혀 있든지. 중국 쪽에 프로젝트 계약을 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본인들이 이제 뭐 전기차 보급수가 늘면서 충전기 사업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중국 업체를 통해서 한다는 게 국내에서도 충전기 사업이 좀 제조하는 게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 그렇습니다. 현금 86억 정도 있고요. 86억 정도 있고, 단기 손익 금융자산 이게 더 크네요. 일단 못 받은 돈도 꽤 있고, 지금 당장은 86억이 있는 회사고, 부채가 30, 유동부채가 300억, 300억에 자산 대비하면은 그렇습니다. 사실 뭐 현금도 많지 않고,
계속 이제 자본금이 필요한 상황이라 지금 부채나 이런 거 보면 정부가랑 공정가치랑 차이가 없네요. 전환사채 수익증권은 얼마 되지 않는 거고요. 이거는 뭐 크게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전환사채를 이제 이쪽으로 유동자산 쪽으로 담아놨네요. 중요한 거는 그냥 현금자산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 현금자산이 지금 현재 재무제표상으로는 얼마 없죠. 이게 18억 정도 있는 부분이라 자본금이 조만간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못 받은 돈도 많아가지고 6억 5,800만원 지금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 줘야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돈이 좀 많이 쪼달리고 있는 상태로라는 거는 확인되고 있는 상태고, 근속연수가 4년밖에 안 돼. 직원들이 자주 바뀐다는 얘기죠. 지금 근속연수가 4년이에요. 직원들 자체가 자주 바뀐다. 자주 바뀌었거나 오래 못 버티고 나간다, 이렇게 말해주는 부분들일 거야. 유동산을 뭐 다 때려 박으려면 다 때려 박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 자산 운용도 하고 있고, 관계사가 자산 운용도 하고 있고, 자산 총액은 높지는 않지만 계속 조합을 만들어서 뭘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어렵죠. 복잡하죠. 회사의 시총이나 이런 걸 보고 봤을 때는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사업은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하고 있다. 인원도 없는 상태인데. 자, 한번 볼까요? 지금 1,000원에서 2,780원, 거의 3배 올랐네요. 3월 때부터 7월 때까지 3배나 오르는데, 그 3배 오를 이유는 저는 찾지는 못했고요. 중기로 봐도 이런 부분들은, 저는 오늘 웰바이오텍을 좀, 이런 기업들은 이유가 있든지 뭐 해야 될 건데, 단지 리튬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원래 뭐 그런 쪽 업종을 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뭐 바이오도 하고 리테일도 하고 음식도 팔고 건강식품 팔고
이게 그 직원으로 가능할 만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 주가만 올랐는데 이런 것들을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오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3배나 오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조심하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봤고요. 이유가 없잖아요, 회사 자체가.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오르는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은 거고, 이걸 뭐 또 뭐 세력이나 이런 쪽으로 또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얘가 코스피에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거고, 어떤 식의 뭐 세력을 그림 그리는 사람들 있겠죠. 이 거래량에 따라서 계속 고점을 뚫고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따로 자제를 하고, 일단 기업의 어떤 상태만 보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투자하기 전에 한번 기본적으로 봐야 될 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